플로리다가 바네체크, 캐퀘넨, 슈트름 선수를 연이어서 영입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서 좀 정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제 슈트름 선수의 이제 사진이 나오고 있지만 바네체크 선수랑 캐퀘넨도 이제 트레이드로 각각 영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 움직임에 대한 이제 의도라든가 그런 부분 한번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 내용을 한번 그냥 이제 플로리다 싹 해가지고 가는 그림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샤크스가 사실은 이 트레이드에 두 번이나 관여가 됐기 때문에 슈트룸 트레이드도 관여가 됐고 그 다음에 누구냐 캐케넨 트레이드에도 이제 캐케넨이 아니지 누구냐 바네체크 그죠? 그렇게 이제 관여가 됐기 때문에 뭐 샤크스도 한번 보고 넘어가면은 패트릭 자일스 선수랑 2026년 4라운드 지명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일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NHL 레벨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될 만한 느낌의 선수는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지명권 하나 받아온 거는 슈트름 선수 지명 그 트레이드 때 아마 지명권일 거예요.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바네체크 선수의 캡을 하나도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가능한 것도 플로리다가 지금 누구냐 커척 선수가 장기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캡을 부담을 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다른 팀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무난하게 영입을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크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골리진의 정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물론 이제 조금 더 좋은 리턴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뭐 소소한 픽이라도 근데 이제 그런 느낌까지는 이제 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이제 플로리다가 캡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샤크스 입장에서는 골리진 정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샤크스가 지금 뭐 기용이 될 만한 골리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고 게오르기에프, 바네체크, 로마노프, 아스카로프 뭐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사실 3명이 있어도 이렇게 왔다 갔다 쓰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뭐 한 2명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죠. 많으면 3명 정도인데.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아스카로프랑 로마노프가 결국은 뭐 이 앞으로 또 경험을 불어넣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 이제 보냈고 뭐 게오르게프는 제 생각에는 이제 좀 원하는 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드는데 어쨌든 샤크스 입장에서는 이 꼴리지는 좀 정도 4명이나 지금 시점에서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베라쿠다 그 AHL 팀이죠. 이제 그 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좀 포지션이 좀 플레이오프권에서 이렇게 조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좀 아스카로프를 뭐 어떻게 보면 뭐 당분간 뭐 내려놓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부상이라는 얘기 좀 듣기는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뭐 한 명은 결국 뭐 AHL에 그 AHL에서 성적 시간을 보내고 뭐 게오르게프 로마노프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가도 사실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바네체크 좀 이제 고액 연봉자기도 하죠. 340만 달러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즌 후반부에 들어온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그냥 그거라면 아스카로프랑 누구냐 게오르게프 그게 그냥 일반적입니다. 게오르게프 주전에 백업의 아스카로프 아니면 이제 아스카로프를 AHL 그냥 이제 좀 성적을 생각을 해서 AHL로 보내라고 하면 뭐 로마노프를 그냥 써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젊은 선수들 앞으로 이제 골리의 이런 좀 뭐 백업이나 주전을 맡을 이런 선수들한테 의미 있는 시간에 부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바네체크를 보냄으로써. 근데 이제 바네체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바네체크랑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게오르게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제 올 시즌을 끝까지 보내는 느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의 선택지가 훨씬 더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니펙은 크리스 드리거 선수를 영입을 했네요. 그 캐케넨 선수를 보내고 이제 드리거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니펙의 주전 백업은 뭐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코너 헬라박 선수도 이제 뭐 올해 이제 그냥 확실한 주전으로서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릭 컴리 선수가 어쨌든 백업으로 있기 때문에 뭐 드리거 선수가 예를 들면 컴리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서드로서 이렇게 이제 좀 드리거가 뭔가 컴리의 구원까지도 수행을 할 수 뭐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서 그냥 이제 캐퀘넨을 보내는 느낌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 바라보시면은 플로리다는 바네체크, 캐퀘넨, 슈트룸 이런 선수를 이제 뭐 차례로 데려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뭐 이 슈트룸부터 바라보시면은 이 아무래도 하부 자원에서 지금 이제 플로리다가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어 같은 경우라든가 노세크, 가드여비치 이런 선수들이 있기는 한데 뭐 공격적인 기여 같은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플로리다 뭐 작년에 우승할 때도 이제 바라보시면은 하부 라인에서도 이렇게 가끔씩 이제
좀 좋은 골들이 나오게 되면서 물론 이제 3라인에 이제 룬델이랑 루오스타리는도 있지만 4라인 같은 부분에서도 예, 가끔씩 이렇게 한 골씩 들어가면서 좋은 분위기가 이제 이쪽으로 또 넘어온다라든가 그런 그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작년에 스탠룬드 선수가 그런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죠. 81경기에서 11골 4어시스트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하부 라인에서 이렇게 또 득점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근데 이제 올해 스탠룬드는 이적을 했으니까 그래서 슈트룸이랑 스탠룬드가 피지컬 조건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190에 94kg, 190에 96kg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거의 피지컬도 비슷하고 그리고 슈트룸 선수도 어느 정도의 득점력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골이라든가 어시스트 같은 부분은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사이즈 플러스 투웨이 경기력 이 선수 수비도 꽤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탠룬드의 그 작년의 그 플레이오프에서의 활약이라든가 좀 중요 국면에서의 활약을 올해 좀 보강을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비진에서도 비슷한 영입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브랜던 몬투어 선수의 그 오른손, 그 옵션 같은 부분을 결국은 세스 존스로 이제 바꾸려고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도 이제 제가 예전에 세스 존스 영입을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의 움직임도 결국은 스탠룬드 선수의 빈자리를 좀 슈트룸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리 단위 영입 같은 부분도 지금 백업 자리가 어쨌든 공백이 생겼잖아요. 스펜서 나이트 선수를 이제 세스 존스 영입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백업 자리가 지금 이제 남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바네체크랑 캐퀘넨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NHL 레벨에서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꽤 이 선수가 긁혔을 때 경기력 괜찮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었거든요. 둘 다 있었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특정 시즌에서 굉장히 좋은 국면들이 항상 조금씩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급한 상황에서는 뭐 이제 좀 주전까지도 뭔가 이제 좀 볼 역량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NHL에서 그동안의 커리어에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사실은 플로리다가 19경기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출전의 경향성을 바라보시면은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숫자는 딱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경기 중간에 이제 출장을 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경기 출장한 걸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19경기가 남아 있는데 지금 바라보시면 이제 40, 20, 60, 약 60경기에서 이제 보브롭스키가 이제 한 60% 경기 출장하고 나이트 선수가 한 30% 경기를 출장하는 그런 그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느낌으로 계산을 해봐도 그죠? 한 12경기 정도는 이제 보브롭스키가 출전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한 6, 7경기를 이제 백업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후반기고 지금 애틀랜틱 디비전 순위 판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토론토의 추격을 받고 있는 지금 플로리다의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토론토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토론토랑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브롭스키가 제 생각에는 한 많으면 진짜 18경기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16경기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말 그러니까 리그에서 확고한 백업 옵션으로 출중한 선수들은 아니지만 실제로 두 선수들이 뛸 경기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전 많으면 5경기로 봅니다. 많으면 5경기. 근데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는 더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캐퀘넨이랑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바네체크라는 어떻게 리그에서 이렇게 명망 있는 백업이 아니기는 하지만 크게 부담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경기력이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나왔을 때 경기력이 그냥 무난하게 괜찮다 싶으면 보브롭스키 선수 계약 만료까지 백업으로서 선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플로리다 팬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지션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미래에도 괜찮은 자원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현재에 이렇게 이제 좀 힘을 쓰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죠? 계속 이제 뭐 사실 2000년대 들어와서 빌지토 아저씨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보브롭스키 계약이 한 1년, 2년 남은 현재 상황에서 내년 백업도 캐퀘넨이나 그 다음에 바네체크 둘 중에 그냥 좀 괜찮은 모습 보이는 자원을 그냥 선택을 해가지고 뭐 1년, 2년 계약 딱 해서 그렇게 가도 나쁘진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또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이 부분도 괜찮은 영입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결국 이제 요 영입을 당행을 한 거는 이 4라인의 빈자리 하나 채우고 그리고 백업 자리 같은 부분은 이제 완전 경쟁 체제로 돌리면서 두 선수의 이제 그 경기력 상승도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백업 선수들이 이제 NHL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뭐죠? 실제로 출장할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적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뭐 위험이 있는 들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캡 공간이 넉넉했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은 굉장히 손해를 보면서, 그러니까 캡을 덜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손해를 보면서 이제 단행을 한 딜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난하게 괜찮은 딜이다라고 보시고 마무리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